제가 4달 전에 1,900원 생맥주 절대 1년 못 갑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뜻밖의 카톡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생마차의 대표님이 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제 지인을 통해서 카톡이 온 거예요. 두 분이 식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제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영상에서 생마차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업계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마차가 1,900원 생맥주 1등 브랜드니까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언짢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과를 드려야 되나? 아니지, 내가 뭐 창업 유튜버로서 내 의견을 말한 것 뿐인데 이게 사과할 일은 아니지. 그런데 왜 사람 불편하게 전화를 하자 그러지? 이렇게 잠깐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제 지인분이 생마차 대표님을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바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마차 대표님과 전화를 하면서 좀 놀랐던 게 사람이 너무 스위트한 거예요. 언짢은 기색이 전혀 없고 제 영상 너무 잘 봤다고 하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마차 본사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영상 제작도 한번 고려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영상 제작은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1,900원 생맥주 업계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마차의 우호적인 영상을 바로 올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누가 내 아이템을 안 좋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유튜버로서 저는 제 역할을 한 게 맞지만 어쨌든 제가 그 업계 분들에게는 미안한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생마차 대표님이 너무 스위트하니까 이게 사람이 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신사적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는데 제가 거절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커피 한 잔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좀 부담되긴 했지만 그냥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났는데 생마차 대표님이 제 영상을 조금도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1,900원 생맥주 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는 업계의 선도로서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확실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한 자료까지 보여주시면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제법 있었습니다. 본사가 물류 마진 없이 로열티만 3% 받는다거나 물류 마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 물류를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일 저렴한 거래처를 뚫은 거라든지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캐치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연구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료들을 쭉 깔아놓고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할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마차 대표님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날 대화에서 느꼈던 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브랜드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제가 확실히 느꼈고요. 그리고 그 대표님이 생마차가 앞으로도 꾸준히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만들 거라는 열정만큼은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상 촬영은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생마차 편을 들어주는 영상이 아니라 서로의 주장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하는 영상이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고려해 보자고 했죠. 대신 객관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영상 제작 비용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비용 700만 원을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날을 다시 잡고 인터뷰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그날 제가 인터뷰를 하는 분은 생마차의 외식사업 팀장님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직접 인터뷰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본사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인터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그 외식사업 팀장님이 긴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래 제가 기획했던 그 인터뷰 방향은 이거였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생마차를 비판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생마차 본사에서는 제 의견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주시고 본사의 생각을 딱 얘기해 주시면 딱히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영상을 처음 찍어보면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인터뷰 주제도 굉장히 무겁고, 제가 막 생마차 1년 안에 망한다. 동의하시나요? 생마차 닭날개 반으로 갈라서 파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생마차 가성비 안 좋던데요? 막 이런 질문을 해버리니까 팀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이 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인터뷰를 잘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더 원활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솔직히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분 동안 꾸역꾸역 인터뷰를 하고 저는 직감을 했죠. 이 인터뷰 망했다. 그래서 인터뷰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진행을 하면서 생마차 팀장님의 얘기를 정리해 주면서 갔습니다. 생마차는 오래갈 브랜드라는 거군요. 생마차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인터뷰가 진행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생마차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인터뷰 영상을 올렸을 때 악플이 꽤나 많이 달렸어요. 생마차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광고해주냐, 본사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저를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글쎄요, 저는 항상 제가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남의 얘기도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마차 본사의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얘기를 들려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안 받으면 생마차 본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그 돈 받았다고 밝히고 기부 인증하고 아픈 어린이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돈 받았다고 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좀 야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마차에 대한 영상을 처음 올린 지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1,900원 생맥주 시장에 대한 생각이 변한 적은 없어요. 심지어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도 저는 본사 팀장님을 앞에 두고 1,900원 생맥주 1년 안에 유행 끝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대부분의 1,900원 생맥주 브랜드는요, 초저가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고객을 낚시질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정작 들어오는 고객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보면 당장 가맹점을 늘리는 데만 급급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브랜드들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에 꼭 이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개 중에 남들과 다르게 본질을 채워나가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을 낚시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들어온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 브랜드라면 다른 1,900원 생맥주집이 다 망하더라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는 브랜드가 생마차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딱 이 상태로는 저는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 그렇게 생마차가 만족스러운 브랜드는 아닙니다. 테이블도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시끄럽고요. 맥주는 저렴하지만 안주는 딱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생마차가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마차의 닭날개에 대해 인스타에 올린 릴스가 있는데요, 그게 조회수가 170만 회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생마차를 욕하는 댓글이 꽤나 많았어요. 저렴하다는 간판 보고 들어갔는데 정작 먹어보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저도 이 부분이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마차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 생마차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생마차는 원래 음식의 양이 적은 브랜드입니다. 배고플 때 가서 배 채우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3차, 4차로 가서 저렴한 맥주 하나씩 시켜놓고 간단한 안주 조그마한 거 시켜서 잠깐 먹고 일어나는 그런 술집으로 태어난 브랜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컨셉의 술집이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생겨났지만 양이 적다고 얘기하는 고객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생마차를 3차로 배부른 상태에서 갔다고 생각을 하면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게 맞거든요. 어차피 배불러서 많이 못 먹는데
안주가 대부분 4,000원에서 10,000원 사이니까 맥주는 저렴하고 3차, 4차로 가기 딱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마차의 가성비가 안 좋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요리 주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대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1차만 하고 집에 가거나 잘해야 2차까지만 가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어딜 가나 배부르게 먹고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빨리 배 채우고 집에 가야 되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생마차의 가성비가 좋지 않죠. 애초에 배 채우려고 태어난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씩 시키다 보면 다른 술집보다 오히려 안주값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생마차 본사에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건 3차, 4차의 가벼운 안주가 아니라 어딜 가나 배부르게 먹고 빠르게 집에 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고객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부르게 먹길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가성비 좋게 배를 채워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생마차를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너도 나도 1,900원 생맥주를 팔게 되면서 시장에 물을 흐렸다는 거죠. 저도 장사하고 술도 파는 입장에서 1,900원 생맥주집이 옆에 들어오니까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마차 본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너는 너대로 저렴하게 팔고 우리는 우리대로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거야. 일본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생마차 들어오니까 모방 브랜드 난립하고 너도 나도 다 같이 죽을 때까지 치킨 게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생마차가 원망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영업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고객들이 트렌드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잘 된다 싶으면 옆에서 똑같은 거를 더 싸게 파는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생마차가 얄밉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생마차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하나 잘 되면 여기저기서 다 따라하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제가 느낀 생마차 대표님의 철학이나 열정은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 좋은 브랜드 만들어 나가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봅니다.